우리 집 거실 혹시 장난감 창고가 되어가고 있진 않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그랬어요. 장난감 좋다는 건 다 들여놨는데 어느 순간 거실이 아기 공간이 아니라 뭔가 육아템 전시장이 되어 있더라고요. SNS 보면은 다들 이거 쓰니까 없으면 우리 애맘 뒤처질 것 같아서 불안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솔직히 저도 좀 쉬고 싶었습니다. 그거 태워놓으면 애기가 조용하니까 그 틈에 커피 한 잔이라도 마음 편히 마실 수 있었으니까요. 문제는 여기서 나타났어요. 이게 다른 아기들은 7, 8개월이면 기어다니고 난리 난다는데 우리 시아는 9개월이 다 되어가도록 배를 깔고 끙끙대기만 하는 거예요. 우리 아기가 발달이 느린 건가? 아니면 어디가 좀 안 좋은 건가? 내가 잘못 놀아줬나? 그래서 밤마다 매일 맘카페 검색하면서 불안해하다가 누구는 괜찮다, 누구는 안 괜찮다 약간 말이 다 달라서 결국 제 성격대로 팩트를 파헤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소아과 의사, 뇌과학자, 물리치료사, 아기 발달 과정 이런 자료들은 정말 미친 듯이 다 뒤져본 것 같아요. 그리고 알게 된 진실은 정말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저희 아기가 잘 못한 게 아니었어요. 제가 편하자고 무심코 썼던 그 비싼 육아용품들이 아기가 스스로 클 기회를 막고 있었던 거예요. 내 편의를 위해 썼던 물건들이 내 아이의 척추를 무너뜨리고 내가 발달할 기회를 뺏고 있었다니. 그때 느꼈던 미안함은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처럼 후회하지 않으시도록 제가 조사하고 정리한 것을 토대로 내발기기뿐만 아니라 신생아부터 돌 전 아기까지 아기의 건강한 발달을 위해 절대 하면 안 되는 5가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마지막에는 엄마가 하루 종일 힘들게 붙잡아주지 않고도 배밀이만 하던 아기를 내발기기로 성공시킨 결정적인 방법도 공개하니 꼭 끝까지 봐주세요. 지금 바로 시작해볼까요? Let's go! 첫 번째는 신생아 시기, 아마 출산 준비물로 다들 사셨을 손싸개입니다. 아기가 얼굴 핥힐까봐 아니면 손이 찰까봐 꽁꽁 싸매두시죠? 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뇌과학자들은 이 손싸개를 보면서 아기의 눈을 가리는 것과 똑같다라고 경고하는데요. 도대체 손을 가리는 게 왜 눈을 가리는 거랑 같을까요? 갓 태어난 아기는 시력이 거의 없죠. 그래서 손끝의 감각으로 세상을 만지고 그 정보로 뇌 속의 지도를 그려나갑니다. 뇌과학에서는 손을 제2의 뇌라고 부를 정도인데요. 그런데 이 시기에 손싸개로 손을 막아버리면 아기는 세상과 소통할 가장 중요한 안테나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뇌가 성장할 기회를 막는 거죠. 아니 그래도 아기가 손을 빨면 세균이 들어가지 않을까? 걱정되시죠?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아기가 손을 빠는 과정이 면역 수업 시간이라고도 말해요. 엄마 아빠의 피부 그리고 자기 손에 있는 유익균을 섭취하면서 장내 미생물, 즉 마이크로바이옴을 형성하거든요. 손싸개 하나 씌웠을 뿐인데 뇌 발달은 물론 평생 가는 면역력을 키울 기회까지 놓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손톱이 너무 날카로워서 걱정되시면 잘 때만 잠깐 씌워주시고 깨어있을 때는 무조건 맨손으로 두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얼굴에 작은 상처는 금방 낫는데 아기가 직접 손으로 느끼면서 뇌가 발달할 골든타임은 다시 오지 않거든요. 자, 두 번째, 100일 무렵부터 많이 하는 실수인데요. 바로 의자에 억지로 앉히는 거예요. SNS 보면 통통한 아기들이 정말 범보의자 이런 데 쏙 앉아있는 사진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보통 다들 100일부터쯤 의자에 앉히기 시작하시는데요. 물리치료사들은 아기 허리가 망가질 수 있다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잘 앉아있는 것 같은데 옷 속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아기가 스스로 못 앉는다는 건 척추를 세울 근육이 없다는 뜻이래요. 이때 의자의 도움을 받아서 억지로 구겨 넣으면 아기의 골반은 뒤로 빌리고 척추는 C자형으로 짓눌리게 됩니다. 전문 용어로 슬라우칭이라고 한대요. 이게 반복되면 척추 측만증 위험이 커지고 무엇보다 코어 근육이 발달할 기회를 잃게 될 수도 있어요. 스스로 버티는 힘을 길러야 하는데 의자가 대신 버텨주니까 근육이 게을러지는 거죠. 이 시기 최고의 의자는 비싼 브랜드 의자가 아니라 바로 바닥입니다. 엎드려 노는 터미타임을 통해 등 근육을 길러야 평생 척추 건강을 지킬 수 있고요. 또 아기가 터미타임, 그 다음에 뒤집기, 그리고 스스로 앉는 걸로 이어져야 아기의 건강한 발달 과정 안에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저항 앉히고 싶다면 사진을 찍을 때 잠깐 앉혀두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세 번째는 감각을 차단하는 신발과 양말은 신기지 말라는 거예요. 자, 걸음마 연습한다고 집에서 신발을 신기는 경우도 있고 미끄러질까봐 아니면 아기 발이 너무 시려워 보여서 양말을 씌우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역시 과잉 보호일 수도 있는데요. 우리 발바닥에는 정말 손바닥만큼이나 수많은 신경이 모여있대요. 물리치료사들은 맨발로 땅을 딛는 감각을 고유 수용성 감각을 깨우는 과정이라고 말합니다. 아, 바닥이 딱딱하구나, 미끄럽구나, 울퉁불퉁하구나를 아기가 직접 느껴봐야 이 뇌가 균형 잡는 법을 배운대요. 그런데 두꺼운 양말이 그 감각을 차단해버리면 아이는 균형 감각이 둔해질 수밖에 없겠죠. 또 아이 발에 있는 예쁜 아치는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래요. 발가락으로 땅을 꽉 움켜쥐는 힘을 길러야 생기는데 양말이나 신발 속에 갇혀있으면 평발이 되기 쉽다고 해요. 자, 그래서 실내에서는 무조건 맨발이 정답입니다. 양말 좀 안 신기면 어떤가요? 어차피 걷고 나중에 밖으로 나가면 다 신게 될 텐데. 자, 신발은 밖에서 발을 보호할 때만 신겨주세요. 자, 네 번째, 오늘 영상의 핵심입니다. 주변에 보면 이런 경우 종종 있죠? 어머, 우리 애는 배밀이 조그마더니 바로 잡고 서더라. 발달이 엄청 빨라. 솔직히 부모 마음엔 우리 애가 뭔가 빨리 걷는 게 자랑스럽고 뿌듯하거든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소아과 의사나 뇌과학자들은 큰일 났네, 확인해봐야겠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단순히 순서가 바뀐 게 아닙니다. 내발기기를 해야만 얻을 수 있는 결정적인 능력을 놓쳤을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내발기기가 중요한 첫 번째 이유는 뇌의 고속도로를 뚫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네 발로 기어갈 때 보시면 왼손이 나갈 때 오른발, 오른손이 나갈 때 왼발 이렇게 대각선으로 교차하는 동작을 할 때 우리 뇌의 좌뇌와 우뇌를 연결해주는 다리인 뇌량이 엄청나게 발달한대요. 이 뇌량이 튼튼해야 나중에 아이가 학교 가서 복잡한 수학 문제를 풀거나 운동을 배울 때 뇌가 정보를 주고받는 속도가 빨라집니다. 자, 여기서 예리할
하신 분들은 이런 의문이 드실 거예요. 마치 저처럼요. 잠깐만요. 배밀이, 즉 배를 들고 미는 것도 팔다리 교차해서 움직이잖아요. 그럼 배밀이만 해도 네 발달은 충분한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배밀이도 훌륭한 교차 운동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배밀이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말하는데요. 도대체 왜일까요? 배밀이와 네발기기에는 하늘과 땅 차이라고 불릴 만한 결정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 차이는 바로 중력입니다. 배밀이는 배가 바닥에 닿아 있죠. 바닥이 체중을 받쳐줍니다. 균형을 잡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네발기기는 오로지 아이의 팔과 다리 힘만으로 무거운 배와 머리를 공중으로 들어 올려야 합니다. 이때 중력을 이기려고 끙끙대면서 척추를 세우는 척추 기립근과 몸의 중심을 잡는 코어 근육이 폭발적으로 성장한다고 하는데요. 전문가들은 이 시기에 만들어진 코어 힘이 평생의 바른 자세를 결정할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이 과정을 건너뛰면 나중에 앉아있거나 서있을 때 자신도 모르게 구부정한 자세가 되기 쉽다는 거죠. 자,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고난도 밸런스 게임이라는 점이에요. 배밀이는 넘어질 걱정이 없지만 네발기기는 팔다리 4개로 중심을 잡아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의 평형 감각을 담당하는 손해와 운동 능력을 담당하는 대뇌는 배밀이 할 때보다 훨씬 더 많은 데이터를 처리하고 폭발적으로 성장한다고 합니다. 즉, 배밀이가 기초반이라면 네발기기는 심화반이 셈이죠. 심화반을 건너뛰고 바로 걷기를 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 아이가 배밀이 좀 하다가 자꾸 잡고 그냥 바로 서려고 한다면 잘한다고 박수 치는 것도 좋은데 그러기보다는 아직 코어 훈련 심화반이 남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다시 바닥으로 유도해주세요. 이불을 쌓아서 산을 넘게 하거나 아니면 터널을 만들어서 지나가게 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놀아주시면 됩니다. 배를 띄우고 무릎으로 기어다니는 네발기기 과정까지 마쳐야 비로소 걸을 준비가 완벽하게 끝난 겁니다. 자, 5번째. 이건 짧고 굵게 말씀드릴게요. 네발기기가 뇌와 코어 발달에 필수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돈 주고 사온 어떤 물건들이 이 중요한 기어가기를 못하게 막고 있을 수 있는데요. 네, 바로 국민템인 보행기, 수서, 점퍼로와 같은 장난감들입니다. 자, 생각해보세요. 기어다니려면 팔, 다리, 배, 등 이런 근육들을 다 써서 끙끙대며 움직여야 합니다. 힘들죠? 그런데 보행기에 딱 앉혀놓으면 어때요? 발끝만 살짝 구르면 슝슝 앞으로 그냥 튀어나가죠? 아기 입장에서는 신세계죠. 힘들게 왜 기어? 이거 타면 그냥 앞으로 나가는데 이때부터 아이는 기어가려는 의욕을 잃어버릴 수도 있대요. 바로 뇌가 게을러지는 겁니다. 미국 소아과 학회인 AAP에서는 보행기 사용을 금지하라고 권고하는데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정상적인 발달 과정을 방해한다는 겁니다. 게다가 보행기나 소서, 점퍼로 이런 것들을 타면 발바닥 전체가 아니라 발끝으로 걷는 까치발 습관이 생깁니다. 진짜 걸을 때 필요한 엉덩이 근육은 안 쓰고 종아리만 굵어지는 거죠. 내가 휴식하고 싶어서 아기를 그런 장난감들에 30분, 40분 이렇게 길게 태우는 것은 결국 아이의 평생 자세와 뇌의 발달을 뺏는 결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면 솔직히 답답해서 화가 나실 수도 있는데요. 아니 그럼 도대체 어떤 걸 써야 하냐? 점퍼로도 안 된다. 보행기도 안 된다. 그럼 하루 종일 내가 허리 숙여서 직접 잡아줘야 하나? 내 허리는 근데 이미 지금 육아로 끊어질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좋은 장난감 고르는 기준도 딱 하나 정리해드릴게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절대 돈 낭비 안 하실 수 있어요. 핵심은 바로 장난감이 대신 해주느냐 아니면 아기가 스스로 하게 하느냐 요 차이입니다. 보행기나 점퍼로를 보세요. 아기가 서 있기 위해 써야 할 허리와 다리 힘을 안장이 대신 지탱해주죠. 이건 장난감이 아기의 운동 기회를 뺏는 겁니다. 반면에 진짜 좋은 장난감은 아기를 잡아주는 게 아니라 아기가 스스로 할 수 있게끔 판만 깔아주고 도와주는 장난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어떤 비싼 장난감보다 그냥 맨바닥이 최고긴 합니다. 아기가 스스로 바닥을 탐색하고 뒹굴다가 자연스럽게 배밀이에서 네발기기로 이어지게 하는 거, 그게 전문가들이 말하는 베스트더라고요. 근데 이게 참 현실은 다르죠. 저도 이런 대로 맨바닥에 두고 하염없이 기다려봤거든요. 근데 저희 애는 배밀이만 주구장창하고 다음 단계인 네발기기로 도무지 넘어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애는 짜증내고 저는 마음이 급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랑 다른 맘카페랑 여러 가지 다 뒤져서 네발기기 잘하는 법 이런 거를 이제 찾아봤는데 수건으로 배 쪽 들어서 올려주기, 뒤에서 다리 잡아주고 이렇게 하나하나 다 움직이게 하기 이런 거 제가 다 보고 따라해봤는데요. 제가 허리 디스크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 허리가 먼저 끊어질 것 같더라고요. 아이는 점점 무거워지는데 그걸 계속 허리 구부려서 막 이렇게 들어주려다 보니까 이러다 내가 먼저 병원 가겠다 싶어서 도저히 못하겠더라고요. 또 저희 집은 빌라 10평 남짓으로 굉장히 좁아서 아이가 마음껏 기어다닐 공간도 마땅치 않았고요. 그래서 제 허리는 지키면서 아이가 스스로 운동하게 할 방법을 열심히 찾아봤고 드디어 답을 발견했는데요. 바로 피클러 육아법을 그대로 담은 스마 올라세트였어요. 자, 여기서 피클러 육아법이 뭐냐? 제가 핵심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엄마가 힘들게 안아주는 대신 밋밋한 거실에 아이가 스스로 넘어야 할 재밌는 장애물을 만들어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솔직히 처음에는 저는 반신반의했거든요. 이게 나무 사다리 하나 놓는다고 배밀이만 하던 애가 기어나니까 싶었죠. 그런데 이걸 드리고 정말 신기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아이가 처음엔 어색한지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배밀이로만 미끄럼틀을 기어오르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보시는 이 울퉁불퉁한 장애물들이 있죠. 자, 요거를 만나는 순간 본능적으로 알았나 봐요. 배를 깔면 아프고 못 넘어가겠구나. 그러더니 바닥에선 죽어도 안 들던 배를 번쩍 들고 무릎을 꿇는 거예요. 이게 장애물이 생기니까 제가 따로 가르치지 않았는데도 스스로 몸 쓰는 법을 터득한 거죠. 그때 무릎을 탁 쳤습니다. 아이는 가르치는 게 아니라 환경만 주면 자기가 알아서 생각하고 그렇게 알아서 크는구나.
이렇게 아이의 변화를 제가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나니까 욕심이 생겨서 제가 더 꼼꼼히 뜯어봤어요. 깐깐한 제 기준에서도 합격점을 줄 수밖에 없었던 이유 딱 3가지로 정리해드려 볼게요. 첫째, 공간 차지와 조립 스트레스가 없습니다. 제가 진짜 똥손인데 이건 조립이랄 것도 없이 다 만들어져서 옵니다. 그래서 그냥 펼치고 딱 올리면 끝이에요. 그리고 다 놀면 착 접어서 기대놓거나 하면 되니까 저같이 좁은 집에서도 공간을 넓게 쓸 수 있어서 너무 좋더라고요. 부피가 큰 다른 미끄럼틀을 샀으면 후회할 뻔했습니다. 둘째, 아기용 런닝머신처럼 이게 난이도 조절이 된다는 점이에요. 이게 7단계로 각도 조절이 되는데요. 처음에는 1단계 가장 낮은 단계로 완만한 경사에서 높게 하다가 아이가 적응하면 2단계, 3단계 마치 런닝머신 경사 올리듯이 높여줄 수 있거든요. 처음에는 힘들어서 머뭇거리던 시야가 꼭대기에 막 좋아하는 장난감을 놔주니까 막 끙끙 고민되면서 기어코 올라가더라고요. 그 과정에서 코어 근육이랑 균형 감각이 폭발적으로 성장해서 지금은 4단계 경사도 거뜬하고 사다리 잡고 일어서기까지 합니다. 배밀이만 하던 시절 생각하면 진짜 엄청난 발전인 것 같아요. 셋째, 사용기간이 압도적으로 깁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데요. 보통 수사나 점퍼러 같은 거는 비싸게 주고 사도 길어야 한 3개월 쓰고 처분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생후 거의 6개월, 대근육이 빠른 아이라면 거의 5개월부터 시작해서 거의 2돌, 3돌, 4돌 지날 때까지 계속 쓸 수 있다고 합니다. 6개월 때는 기어오르는 언덕으로, 돌 때는 자고 서는 연습용으로, 2살 때는 정글짐처럼 이렇게 사다리를 타고 오르고 미끄럼틀 내려오는 용도로. 자, 이렇게 아이 성장에 맞춰서 계속 쓸 수 있으니까 짠돌이인 제가 계산기 두드려봐도 이건 무조건 남는 장사 같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이 제품을 쓰며 가장 크게 반성한 게 있습니다. 사실 저 편하자고 소리나고 불빛 반짝이는 장난감들 제가 진짜 잔뜩 사줬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봤는데 그런 장난감 앞에서 아기가 그냥 멍하니 쳐다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표정에는 정말 생기가 없어 보이기도 했고요. 그런데 이 올라 세트는 아이가 처음에는 목표물을 보고 어떻게 올라갔지? 고민하고 미끄러지고 다시 힘주고 스스로 역경을 이겨내는 게 보이더라고요. 사실 중간에 막 포기할까 고민하는 게 눈에 보이기도 해요. 근데 그때 제가 옆에서 계속 목표물을 막 이렇게 탕탕탕 거리면서 상기시켜주고 또 옆에서 할 수 있어 응원해주니까 포기하려다가도 막 다시 되돌아서 오르는 거 보고 진짜 감동했다니까요. 와, 아기가 나보다 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는구나 하고 존경스럽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금방 질리는 자잘한 플라스틱 장난감 10개 사주는 것보다 아이의 평생 감각과 성취감을 깨워주는 이 제대로 된 하나 사주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해요. 무엇보다 아이가 낑낑대면서 정상에 올랐을 때 그 성취감 가득한 표정을 직접 보시면 와, 진짜 잘 들였다 하는 생각 절로 드실 수도 있어요. 자, 오늘 이야기가 좀 길었죠? 바쁘신 육아맘, 육아 대디를 위해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 딱 5줄로 요약해드릴게요. 이것만은 꼭 기억해주세요. 첫째, 신생아는 손싸개를 벗겨주세요. 둘째, 허리 힘 없는 아기를 억지로 앉히지 마세요. 셋째, 실내에서는 무조건 맨발로 냅두세요. 넷째, 내발기기는 건너뛰지 말고 꼭 시키세요. 다섯 번째, 보행이나 점퍼로 오랜 시간 태우지 마세요. 자, 다 듣고 나니 어떠신가요? 우리가 아이를 위한다고 샀던, 아니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좀 편하려고 샀던 그 육아템들이 오히려 아이의 본능적인 성장을 방해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육아는 장기전이라 엄마의 체력도 중요하고 육아템의 도움을 아예 안 받을 순 없는데요. 하지만 앞으로 새로운 육아용품을 사실 때 남들이 쓴다고 무작정 사기보다는 오늘 제가 말씀드린 발달의 기준 요거를 한 번만 더 떠올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내 아이의 감각을 대신해 주는 건 아닐까? 이게 우리 아이가 스스로 움직일 기회를 뺏는 건 아닐까? 이 기준을 가지고 육아용품을 고르신다면 불필요한 지출은 줄이고 아이는 훨씬 더 똑똑하고 건강하게 키우실 수 있을 거예요. 불안해하지 마세요. 최고의 육아는 비싼 장난감이 아니라 아이가 스스로 탐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믿고 지켜봐주는 엄마 아빠의 현명한 기다림이라는 거. 자,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건강한 육아 정보 또 들고 와볼게요.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 보고 있는데. 도와줄까?